여기가 오션뷰예요. 통창입니다. 창이 되게 크잖아요.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창을 크게 빼는 경향이 좀 있고 93%가 거의 영구적으로 오션뷰가 조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바다 냄새나고 너무 좋은데? 오늘 저희 속초로 이동하고 있죠. 속초는 정확하게 아니고 고성.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하잖아요. 막 멀어봤자 이제 과천. 강원도 촬영 내가 처음이야. 아, 강원도 처음이세요? 촬영 자체는 처음이죠. 촬영이 아니면 사실 이때 제가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 부동산 촬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천안 펜타포트 촬영했을 때도 사실 천안을 제가 갈 일이 없잖아요. 아파트를 둘러보고 거주지를 보고 이런 경험이 별로 못 해본단 말이야. 뭐 양 PD는 안 그래요? 그쵸. 뭐 들어가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있거나 분양 그 점검할 때 그럴 때나 이제 가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주거지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야, 부동산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어. 어떻게 일을 하면서도 경험도 하면서도 그리고 지식도 늘리면서도 그리고 여행도 가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지금도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천 휴게소에 왔는데 우리가 오늘 속초 고성에 가서 부동산을 찍으러 갑니다. 오, 풍경이 되게 좋다. 야, 홍천 휴게소에 또 이런 게 있네. 근데 여기서 보면 멋이 없어. 여기서 보면 그냥 뭔가 산도 밀려 있고 약간 멀리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일단 커피나 주문을 하러 갑시다. 아메리카노. 뭐야 이거? 카페 아메리카노. 약간 바람 쐬는 느낌도 있고 주말에 이제 서울 벗어나서 나가니까 좀 좋네요. 터보님은 근데 휴식하실 때는 보통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휴식 시간을 보내세요? 전 좀 독특한 부분이 좀 있는 게 저는 일과 삶이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서 휴식할 때 요즘엔 주식을 많이 하니까 클로드 켜놓고 리서칭하고 그리고 책 읽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저는 휴식 시간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따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뭔가 한번 머리를 한번 비워줘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전 그게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아, 일을 하시는 게요? 일이 아니라니까 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게 내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잖아? 저는 그게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자, 그러면 최근에 이탈리아 가셨을 때는 단순히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면은 그 외적인 의미는 좀 어떤 게 유의미했어요? 40대 초반에 남자 6명이서 이제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주식을 하면서 되게 친해진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재밌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슈퍼카를 운전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렌트해서 하루 잠깐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레벨토 같은 또는 뭐 그런 우라칸이나 이런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고 근데 그런 투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투어로 가면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녀야 되고 너무 재미없잖아. 그래서 아는 사람들 요즘에 친해진 친구들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녔던 게 저한테는 힐링이자 또 뭐 컨텐츠도 만들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더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계기도 됐었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고 더 친해지니까 더 솔직하게 더 많은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죠. 제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 됐었고 피디님은 휴식할 때 뭐예요? 저는 물가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좋아하는데 근데 또 매번 가던 한강은 또 익숙하잖아요. 멀리 갈 기회가 있으면 오늘같이 속초나 이런 데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오늘 좀 동해안 쪽으로 가네요. 저희가 속초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찍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강원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강원도로 가려고 하면 대관령을 이렇게 막 지나고 산을 다 타고 지나야 됐는데 그때는 막 겨울에 눈 오고 이러면 못 갔고요. 그리고 시간도 4시간 막 5시간, 4시간 반이 걸렸어요. 하루 종일 걸렸겠네. 근데 지금은 강원도 가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러니까 산바다 터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터널들이 다 뚫리게 되면서 강원도 가는 길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거를 강원도가 차로 다니는 교통을 터널을 뚫으면서 되게 서울하고 가깝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 되잖아요. 네. 당일치기가 되는 거리로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다니는 건 그래도 왕복 4시간, 5시간이니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로 다니는 게 강원도가 고속철도망이 없었어가지고 쉽지 않았었어. 근데 지금은 강릉역만 KTX 타고 가서 그쵸, 속초로 강릉만 가려면 거기서 버스 타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속초가 최근에 되게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거기 막 리조트 같은 거 많이 생기고 호텔도 많이 생기고 강릉에서는 어쨌든 강원도가 먹고 살려면 이제 서울 외지인들의 돈을 받거나 외지인들이 부동산을 사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야지 이게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딱히 네. 산업이 없으니까 여기 뭐 제조공장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2029년에 KTX 거기 들어서고 이제 부산에서 올 수 있는 고속가 철도도 들어선다라고 하는 게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망, 고속철도망이 하나의 생활권을 묶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GTX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것도 서울에서 GTX에 연결되는 데가 일일 생활권으로 묶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편도로 갔을 때 2시간, 2시간 반이면 일일 생활권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서울, 부산이 일일 생활권을 아직까지 묶일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게. 네. 근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면 일일 생활권이 되거든요.
속초에 다 왔습니다. 이쪽이 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속초 시내에. 네, 여기 오른쪽이 청초를 하고 네. 여기를 중심으로 대장 아파트들이 다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장 아파트 요런데 여기가 시내잖아요. 속초. 네. 속초 시내인데 여기 대장 나름 대장이라고 하는 데가 84 타입이 한 뭐 4억에서 7억 이 사이를 하더라고요. 뭐 많이 갔을 때만 8억까지 갔었고, 근데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뭐 7억 6억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가 한 4억 5천 5억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84 타입이. 그래서 아마 분양 가격도 84 타입이 4억 5천 정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여기 있는 아파트들에 좀 84 타입 맞춘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주거 단지는 오션뷰인 데가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이런 데는 오션뷰 안 나오지. 저런 네, 데 다 오션뷰가 아니죠. 저런 데 오션뷰가 안 나오고, 네. 근데 시내 접근성은 좀 더 좋고 네. 이런 거죠. 저런 데도 보면 아파트들 되게 많은데 저런 데도 오션뷰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는 굉장히 잘 나오겠다, 오션뷰가. 여기 청초 근처에 산책하기 되게 좋다. 새로운 단지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완전 오션뷰 아파트라고 하네요. 거기 모델하우스를 좀 소개를 받아서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가보죠. 여기 제가 퍼스트뷰에 왔는데요. 바로 바닷가랑 인접한 아파트 단지가 해양 도시인 속초에서도 그렇게 많이 없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속초에서 그렇게 인접한 아파트들은 이미 부지를 다 선점을 해가지고 다 지어져가지고 이미 신축인 곳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기존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구축이 좀 돼가고 있고, 저 안에서도 그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 아파트 하나 있고 뒤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성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고성이랑 속초랑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네. 여기 보면 되게 큰 세대들이 있어요. 183 타입도 있고 148도 있고 147도 있는데 다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30 넘어가는 이 복층 세대는 전부 다 한 세대라고 보면 되고, 130부터 137까지는 단층, 143부터 183까지는 복층,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전체적인 조감도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바다거든요, 이쪽이.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인데 여기가 동양일 거 아니에요. 동해바다니까 동양이고 저쪽이 남양인데, 동양이랑 남양에서 바다뷰가 보인다고 하는데 펜션들의 높이가 4층 정도 높이에요. 근데 여기 상가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그래서 1층 말고 아파트 1층 밑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높이가 아파트 한 4층 높이 정도 된대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1층이 보통 5층 정도에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1층에 있는 특수 세대는 이 펜션 높이에 따라서 펜션이 약간 가릴 수 있는데, 그 위에 2, 3, 4층으로 올라가면 앞에 있는 건물에 간섭 없이 전부 바다 오션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이게 훨씬 더 잘 보일 거고, 내려갈수록 좀 덜 보일 텐데 93%가 거의 영구적으로 오션뷰가 조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짓는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바다를. 그리고 저기에 보면 사람 걸어다니는 모형이 있잖아. 근데 여기가 펜션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부출입구가 있어요. 부출입구로 바로 나오면 바로 오션인 거예요. 이 부출입구로 나오면 30초 컷으로 해변에 닿는다라고 하고, 1분도 아니고 30초 컷이요? 30초 컷.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 1분 컷이라고 합니다. 주출입구로 나오면 네, 1분 1분 컷이고 30초 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청간 해변이라고, 여기 해변이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해변 즐기시는 분들이 여름에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 앞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길 하나 건너면 해변가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보니까 약간 리조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컨셉으로 바로- 지은 거야. 내가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지가 4,800평인가 5,0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엄청 큰 대지는 아니고, 그래서 200 몇십 세대밖에 못 지었는데 건폐율이 40 몇 프로고 용적률이 거의 300% 정도 될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게 컨셉이 뭐냐를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리조트 같은 느낌의 아파트, 그리고 뷰에 포커싱이 돼 있고 해변랑 가까운 그런 데로 지은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별장으로 사서 해변 즐기고 뭐 머리 식히고 해변 산책하고 이런 용도로 써라. 겨울에는 뭐 설악산 뷰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즐기고 봄에는 와서 산책하고 뭐 이럴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속초잖아요. 속초 IC가 여기 있고 강릉 재진선 해가지고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쪽 거쳐가지고 저기까지 거쳐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선이 있고, KTX가 이제 공사 끝나게 되면 속초에는 쓰는데 여기는 안 쓰잖아, 고성에는. 그래서 거기는 또 저걸 이용한다고 하네요. 청간해변이 저기 있고, 아까 전에 봤던, 그리고 아야진 항구가 저기 있고, 사업지가 저기 바로 앞이에요. 청간해변하고 아야진 항구 저 바로 앞인데, 저기서 저 뷰를 보는 거거든요. 울산바위랑 저 뷰를 보는 거고, 근데 속초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새로 뚫리는 뭐 새로운 철도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좀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철도가 뚫리고 동서로 철도가 뚫리고, 어쨌든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델하우스 준비된 데가 109 타입하고 84 타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109라고 돼 있고 분양 면적이 147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좀 있어서 실사용 면적이 40몇 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조를 먼저 보고 가면 거실, 침실 1, 침실 2, 침실 3가 있고요. 방 3개의 구조에 화장실 2개의 구조예요. 욕실 1, 욕실 2.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욕실 뭐 특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좀 보고, 하여튼 들어가 봅시다. 여기가 신발장이고 우리가 항상 찍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팬트리 공간 이렇게 있고요. 생각보다 넓은데요? 8사이는 이렇게 뽑는 데가 없는데 109는 가끔 이렇게 뽑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지금 편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이런 신발장을 가지고 있고요. 들어가면 이 중문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서브룸이 있고 여기에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2개 구조잖아요. 근데 마스터룸 화장실이 아마 좀 특화가 돼 있을 거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서브룸이잖아요. 첫 번째 서브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샘플하우스라서 되게 이렇게 예쁘게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놨는데, 보통 이 구조를 좀 잘못 빼면 서브룸에 이렇게 침대 놓으면 좀 공간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84 같은 경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성인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좁은 데가 많은데, 여기 서브룸 좀 넓게 빼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붙박이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설치를 해주나 봐요. 전시용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건 아마 옵션하니까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가면 복도가 있잖아요. 방 1, 2, 서브룸 1, 2가 있고, 저쪽에 마스터룸이 있어서 서브룸 2개랑 마스터룸이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로 한번 가보죠. 그리고 여기도 또 되게 큰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러네요. 중간중간에 이런 공간이 되게 많아. 내가 보니까 이런 공간들을 서비스 면적으로 확장해가지고 뺀 것 같아. 생각보다 백구 타입이 넓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쪽은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여기는 그냥 서재로 쓰는 공간인데, 모델하우스에서는 그냥 뭐 부부나 가족들이 영화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침대 하나 놔도 자녀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내가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속초도 이제 서울 외지 사람들이 여기를 별장처럼 아파트를 사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고성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오션뷰가 메인이다 보니까 오션뷰를 포커싱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가격이 이렇게 안 비싸잖아. 세컨하우스 같은 걸로 쓰려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족실로 꾸며놨을 거예요. 보통 일반 가정집 뭐 3인 가구, 4인 가구도 물론 살겠지만, 외지인들이 쓰게 되면 별장처럼 쓰게 되니까 가족실처럼 이렇게 영화룸으로 꾸며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명 특화 패키지 유상, 이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이런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거구나. 이 등을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기본 제공 품목 해가지고 되게 요즘에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네. 유상 옵션이 뭐고,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뭔지, 이거 선택하려면 이거를 유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 고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미리 좀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적어두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긴 거실인데요. 여기가 모델하우스들 보면 다 이제 거실에다가 어떤 뷰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좀 그래픽으로 띄워놔요. 근데 여기가 오션뷰예요. 통창입니다. 창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창을 크게 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앞에 난간이 있잖아요. 이 난간도 전부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서 이제 개방감 극대화한다고 하는데, 요즘 신축들은 다 이렇게 짓긴 합니다. 옛날에는 저 난간을 이렇게 철제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멋이 없거나 아니면 되게 보기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양하고 남양으로 이렇게 바다 뷰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200 몇십 세대인데 전체 93% 정도가 건물의 간섭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조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바다 뷰를. 여기가 백구 타입에서 몇 층이냐에 따라서 뭐 뷰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층이 아닌 이상 2, 3층만 가도 앞에 그 간섭 없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포커싱은 딱 오션 뷰인 것 같아. 그래서 르네 오션 퍼스트 뷰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좋은 뷰다, 퍼스트 뷰라는 게 첫 번째 뷰니까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아파트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 보통 일반 백구 타입보다 좀 넓은 느낌인데, 훨씬 이게 개방감이 있는데요? 일자로 뻗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여기 다이닝 공간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거실과 아일랜드 식탁과 다이닝 공간 하나를 연결하니까 이게 한 통 공간으로 보이니까 좀 넓어 보이는 그 개방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속초나 이 지역이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건축 규제나 이런 게 좀 더 완화돼 있을 거라서 아마 서비스 면적 주고 이런 거에 좀 더 널널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내피셜리 봤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랑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가 넓었거든요. 서울은 규제가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빌트인 가구도 이런 건 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네. 유상, 상부 유리 플랩장 및 홈바 유리장 장식장, 이런 거 옵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주방에 뭐가 있냐? 이거 되게 이거 상세하게 써놨구나. 난 사실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가구,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뭐 이런 거 제공이 되고, 유상 옵션으로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가구, 상판, 가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이 백구 타입이면 이 정도 크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가다 인테리어 된 집들 보면 이제 백구 타입, 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큰 타입인데 이것보다 훨씬 큰 상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동선이 좀 꼬이니까 이 정도 다 적당한 것 같고, 여기 컨센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회전식이라서 가릴 수 있고, 이 안에 전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는 전부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고요. 요즘엔 다 이렇게 딱 봐 잘 나오네.
그리고 이것도 유상 옵션이야. 이것도요? 싱크 수전, 사각 싱크볼. 뒤로는 그래도 이렇게 창이 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빼놓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구조 얘기할 때 주방에서 이쪽으로 빼놓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이게 공간이 좀 짜투리 공간 써가지고 막 저쪽에다 빼놓으면 시끄러우니까 이쪽에다 빼놨고 여기서 뭐 이렇게 세탁 겸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결국은 이제 마스터룸도 보겠지만 마스터룸하고 거실이 메인 뷰를 딱 가지고 있고 서브룸은 저쪽 뷰를 가지고 있죠. 저쪽 뷰와 이쪽 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통창을 뚫어놓진 않았잖아요. 엄청 큰 창을 뚫어놓은 데는 아마 마스터룸하고 거실만 이렇게 뚫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실 크기도 뭐 적당하고 그리고 기본 천장고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기본 천장고는 2.3m고요. 우물형은 2.4m입니다. 속초랑 뭐 여기 고성적인 찾아보니까 기본 천장고 2.3m면 딱 여기서는 딱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패드는 요 신형이 들어가 있고요. 조명 특화 패키지가 또 있어요. 근데 기본 옵션. 그래서 기본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옵션으로 거실 리니어 조명 적용, 디밍 기능이 적용되고 이거 다 옵션이에요. 유상 옵션이고요. 네, 침실 디밍 조명 이것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 특화로 뭐 이런 어떤 포세린 타일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마스터룸인데요. 마스터룸 크기가 크지? 큰데요? 백구 타입인데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진짜 서비스 면적이 얼마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비스 면적이 실평수로 12평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얘네가 백구 타입이면 33평? 그 전용 면적이 그 정도 될 거예요. 12평을 합치게 되면 실평수가 40평이 넘는 거니까 실평수가 40평이 넘으려면 서울에서는 50평대 아파트 크기거든요. 마스터룸도 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긴 베란다인데 베란다에서 이게 확장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확장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는 여기는. 근데 이쪽으로도 이제 오션뷰가 보이게끔 큰 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터룸하고 거실에다가 몰빵하지 않았을까 이 뷰를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 여기 창고로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죠. 근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건 괜찮겠다, 그치? 트윈 베드를 해놨고 여기는 화장대인데요. 여기 화장대에서 수납 공간 같은 거 수납 공간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돼 있고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백구 타입에서 드레스룸이 이 정도 크기면 딱 적당한 크기,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딱 이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 특화가 돼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앙피디는 나랑 요즘에 아파트 많이 다니잖아요. 인테리어가 돼 있는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84 타입, 109 타입에 그냥 신축들 가보면 이것보다 감도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확장된 발코니 공간입니다. 확장을 한 공간인 것 같아요. 본 공사 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점검구가 설치된다라고 하고 월풀인데 이게 그냥 기본으로 제공된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유상으로 뭘 더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부부 욕실 특화 패키지. 와,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확장 기본형 해서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뭐 또 포켓 슬라이딩 도어, 벽, 바닥, 천장, 상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고급화되고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필요할까 싶은데. 이게 월풀 욕조 같은 거는 약간 휴양에 특화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풀은 기본이 제공이 되는데 이 욕조가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이제 이걸 열 수 있는 이거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공이 되고요. 여기는 이게 두 개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109 타입이면 두 개일 수가 없어. 보통 40평대 아파트들은 두 개가 거의 안 들어가고 5, 60평대부터 두 개가 들어가더라고 보통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게 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상 패키지인데 이렇게 돌 느낌 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반적인 109 타입보다는 욕실 특화를 했다라고 아까 전에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더 감도가 좋죠. 네네. 더 고급진 느낌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반포에 지어지는 아파트들도 욕실 가보면 진짜 감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는 좀 이런 부분을 특화를 한 것 같고 특화를 한 거를 보면 거실에서 뷰 그걸 특화를 했고 마스터룸 넓게 빼고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컨셉으로 지어졌는지 딱 알 수 있죠. 외지인들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으로 사가지고 이 앞에 바다 즐기고 하는 용도로 설계를 했다. 여기 가보죠. 84 타입. 여기도 109 타입하고 똑같아요. 침실 3개, 욕실 2개인 구조인데 84 타입은 욕실 특화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109 타입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은 다 똑같은 걸 썼고요. 아까 109 타입하고 똑같은 거를 들어오자마자 여기도 거실 화장실이 있고 서브룸이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아. 109 타입이 더 넓고 109 타입이 욕실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통창에 뷰가 더 좋다. 이런 게 좀 다르고 여기도 보면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화장실 우리가 신축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화장실의 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브룸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 서브룸 더 넓게 빼놨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의 감도인데요? 네, 여기는 또 넓게 빼놨어요. 아이방을 컨셉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 같은 거 막 걸어놓고 헬멧은 또 뭐지? 그러네. 헬멧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일까? 그리고 서브룸 딴 걸 또 보도록 하죠.
여기 서브룸 있고 여기도 팬트리 공간 있고 구조 똑같죠? 아, 똑같네요. 109 타입하고 84 타입은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4B랑 방금 전에 본 109 타입은 구조가 똑같은데 84 타입의 공간이 좀 더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놨고요. 서브룸 공간을 좀 넓게 뺀 게 좀 인상적이네요. 보통 이렇게 방 만들 때 서브룸을 좀 되게 좁게 뺐는데 84 타입 같은 경우 여기도 발코니 확장이야 보니까. 네, 그러네요. 발코니 확장이 안 됐으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침대를 놓을 수가 없어. 네. 발코니 확장이 돼서 이렇게 넓게 좀 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실히 백구 타입보다는 좀 좁죠. 네. 백구 타입은 중간에 되게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식탁이 6인용 식탁이 있었는데 여기 4인용 식탁에 아일랜드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그냥 수납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좁지는 않은데요. 딱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84 타입 거실인데 여기도 뷰를 되게 좋게 빼놨어요. 그래서 84B가 모든 세대가 이런 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90%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84 타입도 이런 뷰를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실제 아까 전에 동양을 바라보는 완전 바다를 바라보는 그쪽 84 타입은 이런 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백구 타입은 뒤쪽이 안 뚫려 있었잖아. 뒤쪽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백구 타입 모델하우스에는 뒤쪽이 좀 창문이 작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봐요, 창문이 되게 커요. 왜 그러냐? 그러네요. 설악산을 바라볼 수 있대요. 이쪽 거실 전면 창으로는 오션뷰가 있고 후면 창으로는 설악산 뷰를 해놨다고 합니다. 울산바이네요.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설산을 볼 수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후면 창을 이렇게 빼는 데는 없어. 그쵸. 후면 창을 누가 이렇게 빼? 화면을 이렇게. 후면 창은 보통 이렇게 작게 빼잖아요. 네네네. 필요가 없잖아요. 후면 창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네. 근데 여기는 후면 창을 굉장히 길게 빼놨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뷰를 염두한. 울산바위랑 이제 설악산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설악산 그래픽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어져가지고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렇게 뷰가 나오는 세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84 타입 중에서. 근데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후면창으로 설악산 뷰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울산바이 뷰 맛집인 카페 있잖아요, 고성에. 그런 거를 그냥 주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드럼 세탁기 있고 그냥 빨래 공간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도 뭐 유상으로 다용도실 가구를 이제 빌트인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유상 옵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빼놨다. 구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요것도 다 유상 옵션입니다. 전부 다. 냉장고장 선택안, 요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있는데 기본으로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장을 해주는데, 장을 해주는 거고 냉장고 설치는 유상입니다. 그래서 장만 해주고 만약에 옵션 선택 안 하면 자기가 이제 냉장고 사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거고, 다 이런 게 유상일 거예요. 이런 것들도 유상일 거고. 그리고 마스터룸을 한번 가보죠, 우리가. 마스터룸 보면요, 마스터룸도 생각보다 되게 이 정도 크기면 그래도 잘 뺐다. 이쪽으로 이제 오션뷰가 보일 텐데 세대에 따라서 마스터룸에서 100% 오션뷰가 보이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거실 뷰에 되게 포커싱을 맞춘 것 같고요. 여기도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이거 확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란다가 있고, 여기 하향식 피난구가 있고요. 여기에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작은 데칼코마니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84 타입은 네. 이 타입에서는 파우더룸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109 타입은 중간에 파우더룸이 있고 드레스룸을 따로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닫아놓고 생활을 하면서 네. 열고 드레스룸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아까 전에 109 타입에서는 욕실 특화가 돼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실 화장실하고 똑같은 감도로 돼 있는데 네. 109 타입은 욕실 특화가 돼 있어도 완전히 감도가 달랐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확장된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도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욕실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확장 면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청간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펜션들 있잖아요. 네. 저희 크레인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가 사업장이래요. 그래서 여기 펜션들 위에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질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바다 냄새나고 너무 좋은데? 여기 오늘. 노마드란 카페를 거기서 추천받아서 왔는데 사람들 저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가 약간 아는 사람들만 아는 해변이라는 이미지가 아직 있대요. 아직 그래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휴식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기가 약간 속초 중심지에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적한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 많은 데보다 이런 데가 낫지 않나?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네. 해수욕장이잖아요. 네. 그럼 뭐 여름엔 이제 수영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괜찮네 여기. 저 사업장 위치 보니까 진짜 딱 1분 컷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 정말 바로 해변까지. 앞이네요. 펜션 그냥 찔러서 오면 바로 해변이네요. 네. 그럼 커피나 마시죠. 오늘 약간 바람 쐬는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나 촬영 때문에 왔는데 바닷가에 오니까 좋긴 하네.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파도 소리도 좋고. 네, 우리는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 촬영 끝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모형도에서 봤던 주차하는 데가 여긴 것 같고, 차를 원래 여기다 대놓고 해변으로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펜션들이 이렇게 있고 뒤에 저기 사업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크레인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건물이 막고 있는데 창업 공간을 4층까지 올리고 그래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여기는 바다 바로 앞이라서 뭐 고층 빌딩 못 올라갈 거란 말이야. 여기 괜찮네. 저기 등대도 있고.
카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근생들의 간판이나 이런 컨셉을 보면 그래도 좀 구매력 있는 분들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긴 다 놀러 오는 사람들이고 외지인들이 와서 소비를 해줘야지 여기가 돌아가지. 여기가 속초 사람들 또는 고성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안 돌아가는 동네거든요. 여기는 인구도 적고 이렇게 많은 카페와 근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외지에서 놀러를 많이 오는 거고. 결국은 여름에가 성수기겠지만 4월, 5월 이때도 사람들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약간 비수기고. 여기 보면 되게 좋네요.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 동해바다 쫙 보이고. 생각도 좀 비워지는 것 같고 좋네요. 저도. 네. 좋네. 여기 사진 한번 딱 찍어야겠다. 살면서 처음 와봤습니다. 네, 저희는 청관정에 왔는데 여기가 고성 팔경 맞아요? 아, 관동 팔경이라고 하네요. 관동 팔경이에요. 여기가 뭐 정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걷고 있는데 저쪽이 바다고요. 여기는 약간 내천 같은 곳이에요. 저쪽으로 보면 진짜 설악산이 보이네요. 네, 울산바위 저기 보이네요. 울산바위가 보이고 진짜 설악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산책하고 있는데 여기 산책하기 진짜 좋다. 좋네요. 사람도 없고. 보통 이런 데크길이 다 하천이나 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해안가에 있는 데크길도 또 특별하고 좋네요. 여기는 일단 사람들이 속초만큼 많이 없어서 좋고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청간 비치 온 김에 여기로 네. 왔는데요. 풍경도 좀 보고 확실히 바다가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 부산 갈 때도 바다는 참 예쁘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네. 동해바다도 참 예뻐. 사모님은 남산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여기 해안가로 되어 있는 청관정은 또 다른 맛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변가와 소나무들 큰 거 있고 아까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뭐 명종 때 이게 지어졌다고 하던데? 거의 한 16세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16세기 중반인데 그때 이렇게 네. 정자를 지어놓고 여기 유력 가문들 양반들이 여기서 술판을 벌이면서 놀았겠구나. 보통 정자의 목적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운치 있네요. 되게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인가 봐요. 여기 뷰를 볼까요? 뷰를. 와, 되게 예쁘네. 네. 아, 오늘 속초 와서 되게 여행한 것 같고 되게 네. 좋네요. 촬영 때문에 왔는데 네. 솔직히 아침에 올 땐 되게 귀찮았는데 오니까 되게 바다 냄새를 맡고 좋습니다. 또 하나의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사실 지방 촬영을 멀어서 바빠가지고 잘 못 다니는데 기회가 되면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또 다니도록 하고 저희가 또 잡혀있는 촬영 중에 하나 광주도 있잖아요. 광주도 한 11월이긴 한데 네, 그 무너졌던 아파트. 맞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아이파크에서 이게 네.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던 아파트 준공이 되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보러 갈 건데 그런 촬영도 있고 가끔 부산도 갔었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야외 나와서 촬영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바다가 주는 그 느낌이 있어 확실히. 아, 맞아요. 양PD는 어땠어요 오늘? 아, 저는 원래 물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렇게 좀 탁 트인 바다를 오랜만에 봐서 또 좋은 것 같고 오늘 일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 아파트 단지 임장하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고 바람도 쐬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온 김에 속초 맛집 하나 갔다가 좋습니다. 네, 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급할 게 네. 사업진 저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청관정하고 물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차 타고 한 3분? 4분 정도면 네네. 오는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단순히 뭐 아파트가 아니라 임장 코스가 아니라 그냥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네. 속초를 오면 아까 전에 우리가 갔던 커피숍 있잖아. 노매드 커피. 노매드 네. 커피인가? 거기 네.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 너무 인테리어가 좀 이색적이어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네. 여기 앉아서 놀기도 하고 날씨 좋을 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속초 임장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강원도는 막국수야. 강원도 막국수인 것 같습니다. 네. 터보832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2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2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 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